안녕하십니까,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슈퍼카 커뮤니티에 고객님이 글을 한번 올리신 차량이에요. PPF의 시공이 이게 맞는가 라는 이제 글로 이렇게 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글이 올라왔던 차량입니다.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었어요. 고객님이 그 글에서는 끝단들 이렇게 들뜸 현상이랑 커팅 부분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포커스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고객님 PPF는 끝단들은 살짝 들뜰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놨었는데, 고객님이 이거는 환불을 받고 싶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업체가 노력을 했을 거니까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결국에는 환불을 받으시고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고객님이 저희 쪽에 상담을 하셨던 고객님이에요. 처음에 출고하기 전에 5월 말 출고 예정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었던 고객님이신데, 뭐 여러 가지 고려한 상황에 지인분이 한 분이 껴 있었다고, 지인분의 소개로 이 지금 시공한 샵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인이 소개해 주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에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 있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니 해당 업체 대표님이 반려를 하셨대요. 아직은 나는 부분 작업만 하는 곳이고 전체 시공은 크게 자신이 없다. 아직은 내가 PPF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으니까 이 차량은 내가 시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지인분한테 두 차례나 이제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괜찮으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하고 이제 시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해당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래 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제거까지 다 우리가 해서 깔끔하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도장 상태도 확인하고 고객님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지해 드려야 되고, 서로 시시비비가 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거 없이 그냥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하는 것을 이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다. 고객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드리고 싶다.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고객님 원하는 방향대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서 제거 없이 지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필름은 어떤 거를 사용했는지 감히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필름 상태 일단은 확인하고, 제가 시공에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코멘트도 드리고 하려고, 일단 조금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필름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살짝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고객님이 불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려고 검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데 보시면은 우글우글 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텍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프리텍이라고 하는 현상이 거의 차량 대부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름의 점착 정도와 내가 사용하는 농도와 도장면의 탈지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점, 요런 이슈들은 다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 있었고, 주름 자국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시공 기술에 따라서, 얘가 지금 제가 보여지기에는 스퀴지가 멈춘 자국이에요. 스퀴지 대고 시작, 대고 시작, 뭐 이런 느낌? 근데 또 여기는 또 뜯었고, 이런 복합적인 자국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로 힘드셨겠구나, 잘 못하는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려고 힘드셨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받지 않고, 뭐 데모카를 받아서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건 오케이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시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말씀도 드렸어요. 고객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끝단들은 들뜰 수 있지만 전체적인 면이나 이런 컨디션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판단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 업체 대표님이 흔쾌히 그냥 환불을 진행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 진짜 노력하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나 라는 점 이렇게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주름 자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 안 생긴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저희도 100% 안 생긴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이제 최소화로 생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체크한 데를 제외하고도 되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일단은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고, 길게 쫙 들러붙은 자국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고정하고 여기를 늘려 붙인, 여기까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늘려 붙이면서 늘어난 자국들, 밀린 자국들, 고정이 된 상태에서 늘어나서 그 힘의 경계선이 생긴 자국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게 맞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뒷범퍼는 3피스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3피스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곳은 아닌데, 전면부 쪽에서부터 진행을 해 오시다가 필름이 모자라서인지 아니면은 AS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만 다시 하신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3피스로 되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주름 자국들 상당히 많고요. 자, 여기 스포일러 보면은 이 재단 실수가 난 건지 아니면은 로스를 줄이려고 짧게 가신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처음에 고정한 부위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를 스키지로 고정을 한 다음에 양쪽을 늘려 붙였어요. 늘려서 당겨서 붙였습니다. 당겨서 붙이는 과정에 프리텍들이 생겼어요. 자,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일자로 쫙쫙쫙쫙, 일자로 쫙쫙 자국이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그 시공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깨끗했는데 왜 이게 일자가 왜 있지? 여기에 일자 자국이 왜 있지? 이거 베이스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 오시면 이런 거 완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깨알홍보 늘려서 붙여가지고 여기는 좀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커팅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꺾여서 지금 커팅 자국이 있거든요. 처음에 요만큼만 절개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안 붙으니까 한 번 더 절개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칼의 각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짧게 커팅을 해서 고객님한테 그래도 깨끗한 모습을 드리고 싶어 라는 노력의 흔적이기는 한데, 이런 게 이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딱 만져봤을 때 절개 라인이 어디까지 가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판단이 조금 미흡하게 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프리텍이라고도 하고 드라이 포인트라고도 해요. 드라이 포인트, 말라서 붙은 포인트들, 윤활제가 없이 말라서 붙은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도어 핸들에서는 요 센서 부분을 붙일 때 주름이 생겼다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여기에 막 뚝뚝뚝뚝 이제 끊긴 주름 자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이제 정말로 힘들게 노력을 하시긴 했을 건데, 생각에 전압만 조금 있으면 여기는 진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대입이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요거는 아마 한 번 더 커팅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커팅이 원래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뚫어만 놓으시고 여기를 미처 커팅을 못한 모습입니다. 반대쪽은 커팅이 안 돼 있고요. 여기 커팅 되어 있고요. 또 여기도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양쪽 부분으로 꽃갈이 이렇게 져 있어요. 꽃갈 주름이 생겼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열 처리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이렇게 꽃갈되는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주름 잡을 때 힘이 많이 가해져서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커팅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죠. 주름이 한번 커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받아서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또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냥 출고했다라는 게 조금, 커팅부가 사실 조금, 커팅은 노력하면 되거든요. 커팅은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 기포들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물이 마르는 과정에서 온도에 의해서, 대기 온도에 의해서 걔네들이 보글보글 끓면서 기포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세 기포들이 모여가지고 기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고 나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기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는 하자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점검해야 되는, AS 해줘야 되는, 리터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님이 좀 아쉬워할 만한 퀄리티였고, 그리고 해당 업체와 고객님과 그 중간에 지인분, 이렇게 3자가 끼워 있는 상황에서 좀 소통의 오류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생겼구나 라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거를 지금부터 해볼 거고요. 다시 신차 느낌 그대로 저희가 출고해 볼 수 있도록 작업해 볼게요. 양면 테이프, 이런 부직포 타입이 스펀지 테이프 쓰시면 안 돼요. 이런 테이프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사가서 다 엠블럼 소실되고 없어집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저희는 여기는 플랩으로 작업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커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시공은 아니에요. 틀린 시공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거의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앞쪽에 AS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플랩을 하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커팅 라인이 가 있죠. 원래 저희는 이렇게 안쪽까지 다 말아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붙이면서 커팅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어서 이 하단부 부분이 조금 예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저희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 다음에 U자로 먼저 커팅을 해서 불편한 게 없게끔 표면이 지저분하지 않게 나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가 이런 거 맞출 때는 미나제를 그냥 넉넉하게 꽂아서 흔들어 주면서 맞추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이러고 끝이에요. 뭐 따로 만질 것도 없고, 이 가이드 맞춘 게 이 턱에 필름이 올라타거나 넘어가지만 않게 조금 신경만 써주면 돼요. 이런 턱이 있어도 깨끗하게 필름을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안쪽은 최대한 기포나 이런 것들이 없이 부착이 돼야 돼서 좀 경도가 높은 스키즈로 조금씩 밀착해가지고 기포가 남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기포가 남지 않는데 주름 자국도 없이 작업을 해야 되죠. 수정을 되게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요거는 감론을박이 많아요. 왜 굳이 여기까지 붙여주느냐, 내 맘이다. 장난이고, 붙일 수 있고 굴곡이 많지 않은 부분이면은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고, 여기 절개한다고 해서 사실상 눈에 많이 보이거나 뭐 AS가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 방식에 따라서 작업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주름 자국 거의 없이 깨끗하게 작업이 됩니다. 지금 여기 커팅 라인 없이, 기존에는 커팅 라인이 있었는데 커팅 라인 없이 안쪽까지 다 숨겨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탈거로 작업을 했다라는 거.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가 조금 예민해서 탈거를 하게 되면은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객님하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탈거 후에 진행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이 고객님이 일단은 상처를 받고 이제 속상한 마음에 재시공으로 입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탈거를 최소화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업에 임했고, 그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안쪽에 그려놓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홀을 따서 작업을 했어요. 상단부에 커팅 라인 하나를 가져가고, 이렇게 커팅 라인 하나 가져가고, 이 안쪽까지 붙인 다음에 컵 쪽은 이렇게 길게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미리 커팅을 했고요. 탈착하면은 더 깔끔하게 절개 없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고객님이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것 자체 하나하나를 만들지 말자라는 포커스로 지금 작업을 임하고 있어서, 타이칸은 웬만하면 저희는 비탈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깔끔해야 돼, 탈거해도 좋으니 깔끔하게만 부탁합니다 하면은 저희도 탈거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름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깔끔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죠. 사이드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쉬워요. 이제 플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필름을 얹어 주시고요. 필름이 다 감길 정도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름이 잘 분산되도록 위치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포인트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거랑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앞쪽에 주름이 최대한 없도록 뒤쪽에 고정을 해 주시고요. 꽉 잡아 놓고 앞에 고정력이 있어야 되니까 앞쪽을 살짝 씻어 주고요. 들러붙은 데 있는지 없는지 체크 후에 고정, 그리고 뒤에 있는 주름을 한 번 더 정리. 싹 다 잡힌 거 보이시죠? 정렬 한 번씩만 해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시공이 맞춰집니다. 고정되어야 되는 부분 물로 조금씩 조금씩 헹궈주면서 부착해주고요. 안쪽 부분도 물로 씻어서 부착해 주시고요. 1차로는 이제 위에 내가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 깨끗한지 주름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서 붙여주는 게 1차 목표. 이러면 끝이에요. 보면은 안쪽도 싹 다 감겨 있고요. 안쪽도 싹 다 감겨 있고, 뒤쪽은 이제 절개해서 띠만 감싸주면 됩니다. 칼을 잘 들게 세팅한 다음에 감길 만큼만 절개해 주시고요. 뜯어내고 다시 얘는 정렬. 이 위에는 이제 또 감길 정도만 커팅을 끝! 시공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주름 자국도 거의 없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검은색 치고는 거의 없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쪽 보시면은 이야짜 이렇게 안쪽까지 다 시공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포르쉐 타이칸, 사연이 많은 차량이죠. 사연은 앞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는 시공을 모두 마친 상태로 이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주분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상태여서 그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출고받으러 오셨을 때 예전에 받았던 상처는 최대한 잊고 출고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리자를 포커스로 잡았어요. 고객님은 이제 속상한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에 2차로 다시 저희 쪽에 입고를 해주신 걸 거고, 고객님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한번 이제 상처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 더욱더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 간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님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렸고요. 시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를 계속 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시공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이제 면 작업 자체를 좀 최대한 깔끔하게 진행을 했다. 그리고 AS라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공 설명 조금 드릴게요. 자, 이쪽 보시면은 범퍼는 절개 없이 작업을 했어요. 하단부에 주름 자국이 살짝 있기는 한데 크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절개 없이 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늘려야 돼서 주름 자국이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절개를 크게 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요 위에 상단부도 절개 없이 작업을 했고요. 센서 부분, 기존에 여기 센서가 이제 커팅을 해놨는데 모래가 많이 껴서 지저분한 상태로 입고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는 센서 단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 센서를 밀착해 가지고 붙인 상태에서 출고를 하고,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있다 그때 외부적으로 커팅을 도와드리는데, 대부분 다 포르쉐는 커팅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져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램프류 같은 경우에는 다 재단 필름 이용해 가지고 핏하게 작업해 드렸고요. 모퉁이 마감들, 끝단 마감들을 최대한 신경 써서 작업을 했어요. 고객님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을 때 마감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신경 쓴 부분은 마감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 주유구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주름 자국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요 테두리를 먼저 커팅을 하고 나서 크게 가져간 다음에 외부 커팅 후에 말아 넣는 작업 방식을 가져가면서 표면도 깨끗하게 주름 자국 없이 작업을 진행했고요. 도어에 있는 사이드 미러 및 이제 도어 핸들은 탈착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님이 지금 많은 스트레스로 차량에 최대한 상처가 안 나고 데미지가 없기를 바라셔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비탈거로 진행을 해야겠다. 경고등이라도 혹시라도 또 발생이 되면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이제 비탈거로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비탈거를 진행하면서도 절개 라인 없이 홀만 뚫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절개 라인 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감부들은 뭐 말할 거 없이 깔끔하게 진행했고요. 표면 자체도 깔끔하게 진행했고, 기존의 안티치핑 필름이 순정이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방식은 제거한 다음에 한 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순정을 살려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선택하시면은 그 방향성에 맞게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고객님이 제거 후에 한 장을 더 붙이는 방식을 채택을 해 주셔가지고 그 방식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안쪽 부분 보시면은 절개 라인이 없이, 기존에는 절개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절개 없이 굴곡 부분 다 밀착해 가지고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절개를 넣는다고 해서 시공이 틀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작업자의 작업 방식에 따라 여기가 AS가 많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충분히 AS 없이 작업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테일 램프들도 재단 필름 이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을 모두 마쳤다라는 점. 작업관에 있어서 상처들도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기존에 시공하면서의 가벼운 이제 스크래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저희가 광택 작업하면서 폴리싱 작업 해가지고 보정 후에 이제 시공을 마쳤고,
저희가 보정을 한다고 해서 그 기스를 다 없애지는 않습니다. 필름이 덮여졌을 때 가려질 수 있는, 보완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샌딩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필름을 제거했을 때 또 샌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막 두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깨끗하게 완전 유리 도장처럼 광택을 돌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작업간에 있어서 커버가 되는 정도까지만 폴리싱을 진행을 하고 작업을 임했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깔끔하게 주름 자국 많이 없이 꼼꼼하게 시공을 마쳤고요. 센서들도 밀착해서 부착을 마쳤습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 필름 이용해 가지고 작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필러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착한다, 부착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되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부착하지 않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도장보다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 가지고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가워요. 그래서 필름이 예쁘게 계속 온전하게 붙어 있질 않더라고요. 너덜너덜 홀라당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얘는 오히려 해놓으면 더 지저분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여기는 시공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플랩으로 안쪽 부분까지 다 감싸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사출 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출 라인이 이제 턱인데, 플라스틱 턱인데 얘가 상당히 높게 이제 볼록 솟아 있어 가지고 기포가 찰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고 여기에서 커팅을 하는 것보다는 안쪽까지 시공을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작업관에 있어서 특별히 더 어렵거나 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님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상태에서 입고 했고, 그리고 기존 업체, 기존에 시공했던 업체 대표님도 되게 젠틀하셔가지고 책임지고 환불과 그리고 지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고객님의 마음이 더는 상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공된 필름은 울트라핏 XP 크리스탈이라는 필름입니다. 한간에 그래요.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굳이 브랜드 필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비싸기만 하고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라고 고객들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업하는 데들 진짜 벌 받을 거예요. 좋은 제품과 좋지 않은 제품, 중국산 제품 단가는 저희가 이 공급 단가가 10배 가까이도 차이 나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걸로 저희랑 시공 금액은 비슷하게 받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는 것들 대부분이 다 중국산이고 저렴한 시공입니다. 저희가 오래 장사하고 오래 시공을 하고 계속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는 단 한 번도 좋지 않은 제품으로 시공한 적 없고요. 항상 브랜드 필름으로만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택된 게 울트라핏이고요. 지금 울트라핏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동일하게 납품이 들어가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품질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진다. 그 전제하에 저희는 브랜드 필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중국산 따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전체 시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돈벌이 수단으로는 사실 어렵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시간과 내 힘듦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게 좋아요. 그냥 한 분 한 분 제가 정성 들여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출고했을 때 기분 좋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하면은 참 보람도 있고 뿌듯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 밑에서 이렇게 기술을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 저희 직원들도 하나하나 다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섬세하게 작업을 이어나가고 배우고 있으니까 베이스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르쉐 타이칸 재작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